언제 있었어요? 저는 한참 뒤에 했었어요. 거의 고등학교 나이? 그 뒤로도 넘어서. 진짜?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진짜. 아픈 아이들을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 병원.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왑입니다. 왑입니다. 오늘 주제는 남자 아이를 둔 이제 보호자분들은 조금 관심 있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고래 잡으러 간다, 고래 잡는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폭경 수술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는지, 그쵸.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세대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다 했어요. 거의 한 80~90%는 다 한 것 같은데. 안 하나가 이상한 거죠. 안 하네. 그렇죠. 안 한 애가 좀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통계적으로는 남원장님도 조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음.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게 전체적인 숫자도 조금 줄긴 했지만 그 우리 때 했었던 나이대가 줄었는데 오히려 또 성인들은 사례가 늘었다는 그런 또 성인이 통계가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어렸을 때 하는 경우가 이렇게 조금 줄긴 했어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폭용수술이란 무언가 일단 단어 정의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보통 고래 잡으러 간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포경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왜 고래 잡는 수술이라 그러지? 그 남자애들 고추가 고래처럼 생겼나 막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렇죠. 왜 고래 잡는 수술이라고 할까요? 성기 바깥쪽에 그 성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포피를 이제 포경이라고 하는데 덮여져 있는 네, 이제 네. 경을 덮고 있다. 네. 그래서 감쌀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은 그게 줄기경. 그죠. 네. 그래서 그 포경인데 음. 포경선의 포경이랑 같아서 그냥 의미 같다 보니까. 의미 같으니까. 네. 그래서 포경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폭경 수술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터면 이제 포피 환상 절제술이라고도 하는데 성기를 보면 이제 귀두를 감싸고 있는 포피를 이제 벗겨내서 귀두가 노출이 되게 해주는 수술을 우리가 보통 폭경수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때는 사실 그렇죠. 아빠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가서 끌려갔다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해서. 돈가스 먹으러 가서 돈가스라면서 병원에서 왜 돈가스를 이러면서 막 거기 종이컵 꽂아서 또 집에 오고 막 그랬죠. 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80~90년대만 해도 신생아 때 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태어나면 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보니까 엄마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요 수술을 해줘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이제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우리 개인적인 의견부터 들어보면 이제 남 원장님이나 저나 남자 아들이 있는 이제 아빠 입장인데 최근에 어떠세요? 뭐 어떻다는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바로 결론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의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로의 입장이 있을 테고 네. 또 아빠로의 입장이 있을 테고. 전 둘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둘다 해야 생각하는 된다.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인터넷 찾아보거나 뭐 기사를 찾아보거나 하면 다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다 올려놓으셨어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거 맞아.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올려놓으면 이거는 왠지 살짝 병원 오라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아과니까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의사 입장에서든지 아니면 아빠 입장에서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아픈데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 전 초등학교 언제 있었어요? 저는 한참 뒤에 했었어요. 거의 고등학교 나이? 그 뒤로도 넘어서. 진짜?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진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있었는데 그때 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팠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진 않지. 갖고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걱정되는데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걸 추천, 권장. 그렇죠. 그럼 이거는 포경수술 언제 도입이 된 거예요? 이걸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도입 시기도 그렇지만 보통 수술 우리가 요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비뇨기과에서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고대 뭐 이집트 시대 때도 맞아요. 미라를 보면은 포경수술한 정황이 있는 미라까지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고
고전적인 수술이라고 맞습니다. 해요. 거의 뭐 6,0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우. 사실 뭐 성경에도 하나님의 뭐를 받았던 표시로 이렇게 네. 할례처럼 이렇게 그쵸.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래된 거죠. 예전에는 그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되고 그다음에 6.25 거치면서 미군 군의관들이 군인들 대상으로 위생상 하면서 퍼졌다. 그런 얘기가 정설처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시점부터 급격하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970년대 뭐 우리 태어났을 때는 거의 뭐 국가에서 권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때는 거의 안 하는 애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안 하면 너 왜 그래? 그쵸, 이러고 그쵸.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네. 포경 수술을 뭐 고ren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방법은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그쵸. 이거 정말 잘라내는 건지 어떻게 꿰매는 건지. 그렇죠. 보통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그쵸.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뇨기과 전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원장님 또 많이 알아보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이제 뭐 채소 절개 뭐 요즘에는 꿰매지도 않고 레이저로도 막 접합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기본은 싸고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라낼 거냐, 그리고 얼마나 두껍게 잘라낼 거냐의 차이지 어느 정도는 잘라내야 되고 잘라냈으니까 이제 꿰매야 되고 꿰매는 게 실로 꿰맬 거냐, 아니면 녹는 실로 할 거냐, 녹는 실로 아니면 할 레이저로 해서 지지면서 자동으로 접합되게 할 거냐 그런 거지. 기본은 잘라는 낸다. 근데 그러니까 통증도 수반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전엔 다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찬성 측하고 반대 측 그쵸, 근거가 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성 측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의사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은 제일 큰 건 첫 번째는 위생이겠죠. 위생적인 측면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꼬추를 보면은 이제 포피가 덮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쉬하고 이제 소변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 습기도 많이 차고 찌꺼기도 끼고 또 그 안에 포피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균이나 이제 곰팡이가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습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도 잘 생기고 우리가 이제 소아과에서도 흔히 보는 귀두 포피염, 귀두 쪽에 염증이 생겨서 붓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염증성 질환들이 잘 생겨요.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찬성 입장에서는. 그 네. 귀두가 있고 귀두를 싸고 있는 게 포피인데 이놈들을 처음에 이렇게 잘 까지면 알맹이도 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까져. 처음에는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열릴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 알맹이 귀두 얘들도 계속 우리 껍질 떨어지듯이 계속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랑 이제 우리 분비물이랑 합쳐지면서 우리 보통 기루지, 뭐 그렇죠. 스메그마, 네, 그죠? 네, 네. 그놈들이 이제 끼면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씻어줄 때 이제 잘 열어가지고 잘 씻어주고 하면 위생상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또 매번 챙겨서 그걸 또 그걸 씻고 말리고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본인 위생도 챙기고 그렇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여자친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상대방을 또 위생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그렇죠. 게 뭐 있죠. 우리가 갖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거기 그렇죠. 균을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 사춘기나 이런 게 오면서 음. 본인이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잘 챙기긴 하겠지만 아시잖아요. 뭐 보시면 애들 잘 안 씻고 그렇죠. 등등 그게 깨끗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시는지 깨끗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우리 자라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은 아니라고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위생 얘기 나온 김에 요 포경수를 해주는 걸로 인해서 혹시 뭐 이런 성병, 매독이라든지 혹시라도 뭐 에이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가 100% 나온 건 아니라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보통 보면 거기에 계속 포경이 안 되면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성관계 할 때 자꾸 미세적으로 이렇게 스크래치 생기면서 또 문제를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사실 매독이랑 임질, 뭐 클라미디아 이런 이제 우리한테 많은 그런 걸 예방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묻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균들이 머무르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찬성 입장에서 또 두 번째 보면은 정말 수술적으로 교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질환상, 뭐 기두포피염 이게 자주 재발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더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포경수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돈 포경이라는 게 있군요. 감돈 포경.
예, 감동폭이 뭐냐면 원래 이제 아이들은 신생아 때는 이제 태어나면은 귀두와 그 표피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커가면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3, 4, 5, 6학년 되면서 점점 이렇게 표피가 벗겨져서 귀두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감동폭은 뭐냐면은 그 전에 어떤 우연한 이제 이벤트로 인해서 그 귀두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표피가 딱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질 못하고 꽉 누르고 있으니까 목이 졸리듯이 그 귀두 쪽이 붓고 심하면 이제 괴사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감동폭인데 이게 굉장히 소아과에서도 응급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를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 우리 스웨터 있죠, 스웨터. 스웨터 목이 작아.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었어. 그렇지. 딱 집어넣었어. 목이 딱 걸렸어. 근데 이렇게 해서 딱 입고 편하면 괜찮은데 들어갔어. 쫄려. 이게 감동표경이에요. 감동표경. 그렇게 되면 목 쫄려. 그렇게 되면 응급 상황이지. 네, 사람이 바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게 감동표경이거든요. 그건 빨리 이렇게 끄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 아까 스웨터의 목이 적절히 크고 하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작은 애들은 수술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 감동폭은도 있고 그 외에 또 진성폭경이라고 이건 조금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제 커가면서 성인이 돼도 이제 귀두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소변 볼 때도 좁은 통로니까 그것도 힘들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힘들고 그런 게 이제 질환적으로 이제 기능상 문제가 있을 때 해주는 또 수술 그때도 보건소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위생적인 면하고 이제 선천적 질환이나 이제 기능상에 이제 좀 우려가 될 때 그때 염증이 자주 재발됐다 이럴 때도 폭경수도 해주게 돼요. 네. 네. 양인경님께서 고2 네. 이제 벌써 고2가 됐나 봐요. 초3 때 하자는데 선생님이 좀 크고 하자. 그래서 고2가 됐는데 이제 지금 또 검색해 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 해도 돼. 관리만 잘 되면. 근데 관리가 잘 안 된다니까요. 관리가 잘 안 돼. 일단 관리가 잘 안 돼.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핵심은 뭐냐?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럼 뭐 어떡하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데 해서 손해 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장점도 있다. 안 해도 될 때는 뭐뭐 하면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렇지. 잘 관리하면 그다음에 병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무슨 면 그걸 다 만족해야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왜 안 할 거냐? 엄마들이 왜 이렇게 머뭇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근거죠. 반대 근거. 자, 반대 근거 보면 남자의 성기의 포피와 귀두가 연결되는 부위에 많은 성감대가 있어서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성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여기 찾아보니까 요거는 조금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보통 포피를 젖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성감을 느끼는 이런 신경을 같이 잘라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더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감이 떨어진다거나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이다. 네. 그리고 반대하는 측은 위생관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애한테 자기가 의사 결정권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아이의 의사 결정권을 뺏는 거다. 그 다음에 셋째가 진짜 병적으로 시술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이제 뭐 선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진성포경 이런 건 이제 흔하진 않는데 병적으로 문제되는 건 이제 약간 질환으로 보면은 귀두포편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올 수가 있어요. 예, 아까 또 위생 문제랑 같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건 자주 흔하게 접할 수 있고 또 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 아까 스웨터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쫙 내려왔다 잘 들어가야 되는데 스웨터가 이제 그게 잘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웨터를 목에 걸치지 않고 밖에 있을 때 여기 이제 이게 세수가 잘 될 거냐, 그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감동 표경이 아니고 잘만 벗겨진다 그러면 그렇죠. 수술 안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는 한 80-90%다 하다가 요새는 거의 뭐 반반인 것 같은데 교수님들이 예전처럼 이제 부모 손에 끌려오는 그런 경우들보다는 본인 의지로 오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대로 그 뭐 고등학교 수능 치고 아니면 대학교 때 그 장가 가기 전에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데 이게 우리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2010년에 보면 20세 미만의 포경 수술하는 사람들이 76%, 그럼 4분의 3이죠. 그리고 20대 이상은 25%. 그러면 이제 4명이었으면 3명은 20살 전에
그 다음에 한 명은 20살 이후에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 재작년 자료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최근 자료네요. 20세 미만이 5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4명이 3명에서 한 2명으로 줄고 20세 이상이 42.3%.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비교해 보면 20세 이상이 163% 정도 늘었다는 얘기니까 전체 건수를 가늠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비급여 수술들이라서 얼마나 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병적으로 진단명을 넣고 해서 나온 포경 수술 케이스에 봤을 때 딱 10년 사이에 20세 이상 성인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본인 의지로 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 추세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적인 이제 치료기 때문에 엄마들이 또 부작용 이런 것도 조금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경 수술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까요? 부작용은 뭐 염증, 출혈, 뭐 그다음에 궤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관리만 잘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 요새 또 워낙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수술이 워낙 고전적인 수술이고 오래된 수술이다 보니까 요새는 염증 후에 생긴 그런 건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술도 발달하고 간단한 시술이라서 뭐 1시간 안쪽으로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3살 아이면 모를 때 하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이제 요거가 좀 딱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기 때문에 제가 비뇨기과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정해진 나이는 없고 흔하게 하는 때가 언제 하냐면 크게 이제 3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정도 한번 하고 그때는 이게 이제 포경 수술이 국소마 치료하기 때문에 한 5, 6학년 정도 돼야지 대화도 되고 또 참기도 하고 수월하대요. 수술하기가. 예,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하고 겨울 방학 때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고3 말에 시험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이제 대학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성인이 된 나이니까 또 여자친구도 사귈 때고 또 이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3 이제 끝날 때 그때도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마지막에 늦게 지금 결혼 전에 또 많이 문의가 온대요. 그래서 이게 보통 3가지 정도의 타임에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딱히 이렇게 추천하거나 정해진 나이는 없다. 근데 대부분 최소 연령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짱규만 말씀하셨던 3살은 애들이 놀릴 수 있어. 그렇죠. 걔네들은 놀리는 게 아니야. 그냥 팩트만 얘기한 거지. 너는 팔이 2개네 이런 식으로 너는 나랑 다르네라고 얘기했는데 걔는 어머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조금 좀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도 너무 경험이 있나? 어렸을 때 하면 그 포경수술 하면은 이렇게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종이컵을 딱 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또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니야. 그 알고 어른들도 만약 수술한다면 종이컵 대고 있어야 될까요? 성인 뭐 고3 때도 이렇게 하면은 성인은 안 하는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무조건 성인이든 어린 나이든 포경수술하면 이렇게 이게 다치지 말라고 자극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종이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이제 비뇨기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귀두가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나이가 한 12살, 11살 될 때까지 귀두가 계속 안쪽에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에 나오는 거니까 피부가 예민하고 자극이 조그만 자극에도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을 때 포경수술할 때는 종이컵을 대줘서 자극이 덜 되고 오히려 이제 포경수술하면 아픈 게 수술한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그 노출된 귀두가 닿고 쓸리면서 아픈 경우가 더 흔하대요. 그걸 예방하는 목적에서 이제 종이컵을 해주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이상 될수록 자연적으로 귀두가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수술해도 뭐 귀두 붕대만 조금 해놓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 애완견들 이렇게 피부병 있을 때 쓰는 그냥 똑같은.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해서 종이컵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 종이컵 안 했어요 저는. 되게 불편했어. 그 베타딘 적신 그 붕대를 감아줘요. 그렇지. 감아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틀 있다가 병원 또 오라고 하면 진짜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아이가 아플까고도 걱정할 텐데 그냥 저 경험상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겨울 방학 때였던가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아픈데 이제 보통 이제 국소 마취다 보니까 우리
소중이라 그러죠. 소중이 주위로 이제 주사를 마취를 놔요. 그렇죠. 그때 따끔해. 근데 내 기억상 눈물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만 아파. 그렇지. 그리고 한 주위로 이렇게 주위로 마취를 한 4번인가 5번을 놓게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좀 아픈데 그때 이미 주사기 이제 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2번째, 3번째 이제 마취제 넣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할 때는 안 아파. 할 때. 예, 통증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마취가 다 풀리고 나서 그때 좀 따끔따끔한 그게 더 네,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엄마 이나영님이 엄마 입장에서는 출산의 아픔을 알 수 있는데 복용 수술의 아픔은 어느 정도 당연히 출산의 아픔 정도는 아닙니다. 비교도 안 돼. 그럼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되죠. 잘 몰라. 네. 몰라요. 그 소리만 서걱서걱 들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수술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신호가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면봉 하나 줘요. 면봉 비우고 있어. 비우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조용해져. 그래서 아유 우리 엄마분들 이렇게 출산의 아픔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용 수술에 대해서 역사부터 해가지고 쫙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주에도 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주제를 찾아다가 또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건강지킴이 와비였습니다. 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